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밀려들며 추위가 매서운데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진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 영남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 발효 중이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2.8도, 찬바람의 체감 기온은 영하 7도 가까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영상 2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기습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거센 돌풍이 불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 오전까지 충남과 호남, 제주 지역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는데요. 양이 많지 않더라도 미끄럼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시적으로 추위가 조금 풀리겠는데요. 하지만 당분간 계속해서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과 주말 날이 많이 춥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 꼭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로고에는 새 차라는 뜻도 중고차라는 뜻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당신과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함께할 현대자동차라는 뜻만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현대자동차, 현대 서티파이드, 현대인증 중고차. 당신이 꿈꾸는 모든 삶, 매일 누릴 수 있도록 가전, 꿈꾸던 삶이 되다. LG 오브젝 컬렉션. 탈모 판시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반맥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들. 오늘부터 통성.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앞으로 위대해질 가능성들과 한편이 되어주는 곳. 창구는 대한민국 앱게임 스타트업의 꿈과 한편이 되어 가장 멋진 팀플레이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플레이를 전 세계 모두의 플레이로 계속 함께 플레이. 구글 플레이. 와, 호빵 둘 다 먹고 싶어. 저랑 호빵 반반 바꿔 먹을래요? 저는 치즈인데. 저는 단팥인데. 코치님, 호빵 반반 나눠 먹어요. 저는 야채. 나는 김치. 겨울의 맛 삼립호빵. 내가 바쁠 땐 지금 작업 중이신데 비서가 되어주기도 하고, 메모 남겨드릴까요? 텍스트를 입력하면 나만의 영상이 생성되고 세상 모두가 볼 수 있게 전 세계 언어로 생성되지.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는 세상. 플로닛. 여행할 땐 하루 평균 2만 보 이상은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발걸음이 가볍고 편해야 더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잖아요. 함께하는 여행. 그래서 전 르무통을 신어요.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는 늘 수호천사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존재가 수호천사의 일에 도전합니다. 자동차가 뭘 할 수 있다고? 차원이 다른 운전자 보조 시스템 프로액티브 케어 서비스와 놀라운 혁신적 기능을 탑재한 순수 전기차 The New i5. 드디어 비밀을 풀 수 있겠어요. 프로액티브 케어 서비스가 적용된 BMW New 5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 중이니까 최신 백신으로 예방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 날 위한 백신 접종. 65세 이상은 꼭 참여해주세요. 오를까 내릴까. 집 대출이자 부담은 느는데 어쩌면 좋죠?
지금은 반등의 추세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읽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앞으로 위대해질 가능성들과 한편이 되어주는 곳. 창구는 대한민국 앱게임 스타트업의 꿈과 한편이 되어 가장 멋진 팀플레이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플레이를 전 세계 모두의 플레이로 계속 함께 플레이. 구글 플레이. 야뇨, 잔뇨, 빈뇨.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 더 큰 문제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점. 카리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전립선 비대증 배뇨 장애인 카리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 요즘 청소? 난 쉽게 해. 주방에서 쓱, 싹, 짠, 깨끗. 욕실에서 쓱, 싹, 짠, 깨끗. 청소와 살균을 쉽게, 일상을 편하게. 유한크로락스 세정살균 티슈.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맥크리스피 스리라차 마요. 오, 맥크리스피 스리라차 마요. 바삭한 통 닭다리살에 스리라차 마요 소스로 매콤 바삭하게 레벨업. 맥크리스피 스리라차 마요. 스리라차차. 대낮 한 카페에서 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 만난 남성이 명품 가방을 훔쳐서 도망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사기 행각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일부 헬스장이 고객 유치를 위해 트레이너의 경력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할인을 빚기로 장기 이용권 구매를 유도한 뒤 환불을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리한 운동을 시켜 부상을 입히기도 한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1m 밀착 르포에서 잠시 후 확인하시죠.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두피 동안 케어 스템셀로 세상에 없던 샴푸 네이처셀이 해냈네. 이게 바로 스템셀 프라이드. 보는 순간 몰입되는 존재감. 맛땡기며 장미다. 입어본 적 없는 새로운 장르. 맛땡김. 왜 세계는 엑스포에 열광할까요? 세상에 없던 기술을 탄생시켰고 우리를 더 가깝게 연결했으며 이렇게 위대한 건축물도 만들었죠. 이제 대한민국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없던 세상을 바꿀 단 하나의 엑스포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새로운 엑스포를 원해 부산에 유치해. 눕시 방수를 더하다. 노스페이스. 잘 먹고 잘 자고
메이킨으로 잘 비우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오늘도 모레도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압력줄을 없앤 새로운 압력 제어 시스템으로 소음은 사라지고 압력은 더 강해지다. 기대 그 이상의 기술. 쿠쿠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 겨울이 하얀 건 새로운 날을 그려보라는 뜻일지도.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내가 있다. 네파 아르테. 혜리님, 듣고 있죠? 네. 중요한 건데요. 이번 촬영은 혜리님, 잠결에 나눈 통화 내용은 제가 요약해뒀어요. 나만의 AI 개인 비서 에이닷. 중고 명품 가방을 사겠다며 거래 장소에 나온 남성이 갑자기 이 가방을 훔쳐서 달아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중고거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중고 물품이나 상품을 직거래하는 사이트에서 사기 피해가 잇따라 나오면서 중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그 안에서 사기 범죄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명품 가방을 팔기 위해서 만난 사람에게 그 물건을 눈앞에서 도난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피해자 직접 만나봤는데요. 후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어차피 동네 인증 이런 걸 해야 채팅을 할 수 있으니까 금방에 사는 줄 알았고. 지난 19일입니다. 고가의 명품 가방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리자 누군가 구매하고 싶다며 연락을 취해왔는데요. 네. 거래 전 나눴던 대화를 살펴보니까 가해자의 이름과 사진, 말투까지 모두 여성이라고 추정할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현장에 나온 것은 여성이 아닌 보이십니까?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앉아 있었고 네. 여기 바로 앞에 서 있었고. 서 있었고. 네. 그때 일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문 밀고 나와서 어디? 여기 오토바이 이쪽 앞에 여기? 여기서 하고 이렇게 골목으로 도망갔어요. 이쪽 우측으로. 네.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척 하더니 물건을 들고 도주했다는 가해자. 미리 시동을 켜둔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도망친 것인데요. 얼마 전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입니다. 이제 다른 경찰서에서 이제 똑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쪽지 왔는데 자기가 18일날 거래하기로 했는데 남편분이랑 나가셨대요. 근데 보더니 그냥 그 오토바이 타고 그냥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의 얼굴과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 모두 CCTV에 찍혔지만 아직까지 가해자를 잡지 못한 상황.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경찰에 물어봤습니다. 수사는 명의자는 특정을 했는데 주가가 없어요. 오토바이는 그 대단업체에서 일하다가 그냥 갖고 나온 거라서 횡령으로라도 그것도 신고가 돼 있어요. 이쪽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같은 날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할인된 가격에 사려다 낚이게 되었다는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51만 원짜리를 4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었어요. 네, 계좌번호를 검색하니까 사기 이력이나 조회에 뜨는 게 없어서 저는 믿고 안심하고 계좌번호 받은 거기에다가 47만 원을 입금해드렸어요. 돈을 보내자마자 바로 장소를 탔어요, 그분이. 문제는 피해자가 더 있었다는 건데요. 피해 사실을 알고 모인 인원만 무려 160여 명. 다 같은 중고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 다 한패인 거죠. 최소 10만 원에서 지금 30만 원 넘게 피해 보신 분도 나왔거든요. 거래 물품부터 피해 금액까지 천차만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피해 추정 금액이 억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피해자분들은 이렇게 주민등록증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작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범인 역시 아직까지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이제 확인되고 물론 사건이 모이는 데까지는 해도 한 최소 2, 3년 걸리니까. 이렇게 범인을 잡지 못하는 데에는 플랫폼의 불안전한 시스템도 한몫한다고 이야기하는 피해자들. 그래서 이제 인증된 계좌만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인증된 계좌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 계좌예요. 왜냐면 인증을 다 해야 되니까 본인 인증을 해야 되니까 믿었었죠. 선불폰으로 등록을 해버리면 본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하루 평균 228명꼴로 당하고 있다는 중고거래 사기. 그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는 반면에 이 피해 구제는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네. 이를 대처할 방법은 없을까요? 플랫폼의 문제네요.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는 물론이고 또 이메일 주소까지 포함된 넓은 범위의 신고 이력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기 의심 거래로 실시간으로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이제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또 이제 경찰하고 이제 공조 체계를 이루면서 한 라인을 구축해서 빠르게 수사 협조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플랫폼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대책 또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플랫폼을 믿고 사용한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에서는 저에게 도와주시는 부분이 따로 없다고. 이용은 하지만 이게 어떤 안전장치도 없는데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막 해버리니까. 때문에 플랫폼에서도 문제 심각성을 파악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문가. 거래를 활성화하는 조성 기능만 하고 자기는 남몰라 하는 거는 50%밖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죠. 소비자들이 굉장히 더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했는데 그 장치가 100% 프루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완벽한 장치를 만들어야지 소비자들이 100% 안전하게 거래할 그날까지를 만드는 게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의 그 역할과 책임이다. 네, 보신 것처럼 중고거래 사기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피해자 보호 대책은 취약한 편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미스터리 리부트 함께 하시죠. 소설보다 더 소설 같고 믿기지 않지만 현실은 존재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미스터리 리부트.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랐죠. 저게 있을 게 아니잖아요. 진짜 좀 괴물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그런 느낌? 얘기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그것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제작진. 오가는 사람 없는 인적 드문 산길이 괴기스럽기까지 한데요. 길가엔 용도를 짐작할 수 없는 기계들만 녹이 쓴 채 놓여있는 상황.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제작진의 눈에 띈 무언가. 사람들이 말하던 그것을 찾은 듯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깜깜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얼굴처럼 보이는 형상이었습니다. 산속에 나타난 거대하고 기괴한 얼굴, 그 정체 무엇일까? 날이 밝자마자 다시 찾아간 현장.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것. 밝은 곳에서 다시 보니 바로 불상의 얼굴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크기. 누가 무슨 이유로 이곳에 불상의 얼굴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 듯한 형상인데요. 그 형태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 보는 제작진. 하지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엄청난 크기를 실감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아예 얼굴 형태가 전혀 보이질 않는데. 와, 이게 까마득히 너무 높은 높은데? 곳에 자리한 얼굴. 그렇다 보니 아래에서 올려다봐서는 그 모습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누군가 공을 들여 만든 것이 분명한 얼굴의 형태. 하지만 이상한 점은 몸통은 없고 얼굴만 덩그러니 놓여있다는 것. 몸이 있어야 할 자리를 독특하게 깎여나간 돌이 대신하고 있는 모습. 보면 볼수록 궁금증만 커지는데요. 약간 뭐 기계 같은 게 있네.
주위를 둘러봐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정체불명의 기계들과 미처 정리하지 못한 듯한 작업의 흔적들.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 급하게 이곳을 떠나야 했던 걸까? 어수선한 불상 주변으론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까지 적혀 있어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이곳에 다녀갔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지만 불상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만날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불상 제작과 관련된 안내판을 발견한 제작진. 어쩌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품고 연결을 시도해보지만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세요. 정말 불상이라면 주변 사찰에선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말씀하신 그쪽에는 없습니다. 새로 짓고 있는 절이 있다는 건 못 들었는데. 천태정 쪽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무속인들이 기도를 위해 조성한 곳은 아닐까. 거기는 무속제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지. 뭐 무속제자가 부처님 앞에 가서 뭐 기도하고 뭐 굿할 일이 뭐 있습니까? 중국 사람이 옛날에요. 밥도 안 먹고 뭐 하루 한 끼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걸 돌팔매질을 했다고 하니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고 소문만 무성한 얼굴의 존재. 여기가 둘레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기 옆에 웬 머리가 저렇게 있으니까 깜짝 놀랐죠. 분명한 것은 머리가 아니라 몸통 부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원래 석굴을 조성했는데 그게 전쟁이나 뭐 어떤 특별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뭐 옛날에 불상을 파괴를 했잖아요. 그래서 머리만 남아 있는 거지. 원래 부처님을 만들 때 머리만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주변 사찰에 문의해봐도 일부러 불상의 머리만 만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데요. 미스터리한 얼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예. 야, 어마어마하네. 엄청나네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것 같은데 크기가. 오랜 시간 불상을 만들어왔던 전문가가 보기에도 놀랄만한 형상. 후광이라고 있잖아요. 후광. 그 빨갛게 보이시죠? 저게 이제 그 부처님 불두를 그 육계 나발 뭐 뒤에 그 후광 이런 걸 봐서는 그 불교 조각이라고 100% 불교 조각입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크기라는 안 겁니다. 보이잖아요. 얼굴이 갑자기. 저도 이 돌 오래 했지만은 이런 규모는 처음으로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참 엄청난 공력이 들어갔다고 봐야죠. 기술진이나 뭐 장비나 이런 게 최대 투입했다고 봐야지. 거의 한 30층 높이 정도의 그걸 비계를 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가능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불상을 제작하기 위해선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요. 제작을 했다면 오롯이 했다면은 세계 최고 작품이 아닌가. 최고 불상이라고 봐야지. 최대 불상이라고 봐야지. 완성된다면 세계 최대 규모의 석불로 꼽히는 중국의 러산대부를 뛰어넘는 크기라는 것. 지금이라도 제보고 해라 하면 옷 벗고 올라가서 하면. 대체 어떻게 이런 불상을 만들게 됐을지 만든 사람의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괜히 하다가 말았다니까. 그 돌게 먹는 개인. 돌캐내다가 괜히 이 검은돌 이거 저 도시 검은돌 쫙 거기서 나왔다. 이거. 우리 그 돌 채석장인데. 채석장이요? 예. 인근 주민들 말에 의하면 이 커다란 불상을 누군가 계획하고 만들었다는 건데요. 수소문을 이어가던 끝에 제작진은 불상 가까운 곳에 있는 채석장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독특한 게 있어서. 네, 부처님. 불상을 잘 알고 있는 듯한 이분. 부처를 지금 모시고 있는 사람은 우리 형님이에요. 아, 형님이세요? 네. 채석장에서 기다리면 그토록 찾아다닌 당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란 말에 다시 찾은 현장. 채석을 하다가 조각을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혼자서. 마침내 거대 불상의 제작자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 머리를 봐도 부처님 아니에요.
108번대니까 108m.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108m예요. 밑에 좌대가 20m 또 있어. 128m죠. 총계로는. 수십 년간 돌을 캐오던 자리. 이곳에 거대 불상을 조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된 이유는 무엇일지. 저 얼굴만 하는데 7년 걸렸어요. 아직 작업 중이시군요. 얼굴만 제작하는데도 무려 7년이 걸렸다면 완성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들어가 보시죠. 와, 이렇게 할 계획이 좋은 거예요. 아, 이렇게 제작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게다가 불상 주위로는 거대한 문화 공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다는데요. 이 얼굴까지 요만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이제 나무가 있어서 입이 안 보여. 여기 돼. 여기 밑에 쉬워요 이제. 이거 손만 어렵지. 이게 뭐. 그에게 이 불상이 대체 어떤 의미이기에 일반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을 고집스럽게 이어가고 있는 걸까? 이 명산을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아들도 파먹고 또 손자도 파먹고 가치가 있으니 그럴 거 아니에요. 금강같이. 그럼 이걸 못 파먹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다가 뭐 송아지를 만들 수도 없고 강아지 팔 수도 없고 부처님을 한번 조각해보자. 그렇게 계획을 씌워서 오랫동안 석재 사업을 운영하며 자연 재료를 이용해온 만큼 복구할 방법을 고민해왔다는 그. 한반도의 명산이자 한국인의 기상이 발원된다는 지리산이 마주 보이는 이곳 채석장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대한 불상을 완성하는 것이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었다는데요. 문제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가만히 또 먹긴 모르라. 누가 보면 안 그래서 어떤 미친 사람이 저래놓고 죽었냐고. 그 소리는 들으면 안 되지.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를 불상 제작을 이어가겠다는 그. 내 인생의 전부인데 내가 해야 돼. 그 염원이 꼭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절대 포기할 수 없지만 시작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따르는 전 국민의 평생 숙제 운동. 국내 운동시설 중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헬스장은 해가 바뀌어도 식지 않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아파도 무릎이 아프니까 부상을 좀 많이 당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트레이너가 주사를 놔주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 시작했던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됐다? 끊이지 않는 헬스장 피해를 1m 밀착 르포에서 취재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헬스장을 방문했던 한 남성. 전단에 PT 1회당 25,000원 정도에 할 수 있다고 막 전단 막 뿌리길래 가서 방문 상담을 했어요. 그 PT는 20분짜리다. 그 PT를 받으시면 운동이 안 된다. 직접 방문하니 달라진 가격. 무려 2배 비싼 가격으로 안내받고 결제까지 했다고요.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끊을 때 길게 해야지 싸게 해주잖아요. 사실 PT는 결제하러 갔을 때 비용이 1회당 4만 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 그거는 뭐 60회를 끊어야지 4만 원이다 이런 게 있어서 가격 좀 가리고 이런 것도 좀 약간 선생님이 갑이긴 해요. 네, 좀 갑이에요. 2021년 12월부터 체육시설에 가격 표시제를 시행했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는 헬스장은 여전히 많은 실정인데요. 대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작진이 직접 헬스장에 가서 상담받아봤습니다. 150만 원이지. 근데 150만 원이 줘도 훨씬 더 싸게 등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금액이랑 계속 달라서 그런 건데. 단가 5만 원. 이게 왜요? 신규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사진 찍어가면 사진은 저번에 제한되고 있고 좀 접어가시는 건 괜찮아요. 그래요? 계좌이체가 저희가 법인 계좌여가지고 현금을 뽑아와야 돼요? 그래서 지류로 하시고. 다른 곳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저희 가격은 이거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가격표이고 사장님이 어쨌든 당일 상담하고 당일 등록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거기서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들어가죠. 헬스장 직원 마음대로 변하는 가격. 거기에 제대로 된 환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있었죠. 바뀌니까 제가 있을 때 2번 정도 바뀌었어요. 6달이 안 됐는데 결정적으로는
제가 트레이너분이 바뀌었는데 한 달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새로운 트레이너분께서. 계속해서 바뀌는 트레이너 때문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고요. 남은 횟수가 절반 이상이니까 200만 원 중반 결제했으면 적어도 1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10만 원이라고 말을 하니까 결제 시에는 1회당 4만 원이었던 PT 가격을 환불 시에는 1회당 정가 10만 원으로 책정해서 남은 횟수를 계산한 뒤 환불받을 금액을 터무니없이 낮춘 거죠. 이 같은 사례의 피해자들도 여럿인 상황. 끝까지 회피하는 헬스장의 태도에 결국 소비자보호원에 구제 신청을 한 남성. 이후 4개월 만에 제대로 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헬스장 피해 사례 중 무려 90% 이상이 이 같은 환불 때문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운동 중 무릎 부상을 당했다는 한 여성. 키울 때 아파요. 이경골 연화증 진단을 받았고 연골이 계속 연해지는 증상이고 계속 불편하면 수술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뼈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이 약해져서 많은 치료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PT가 있어서 수업에 갔어요. 오늘 하체 운동 안 하고 싶다. 어제 등산해서 무릎이 너무 아프다. 했더니 어떻게 하고 싶은 운동만 하냐고. 오늘 해야 된다고 하체 운동. 그래서 억지로 했죠, 하체 운동을. 회원의 몸 상태를 잘 고려하지 않은 트레이너의 PT 수업이 문제가 됐죠. 의지를 탓하는 트레이너의 말에 하체 운동을 강행했던 그녀. 수업 후 더 심해진 통증 때문에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날 운동량은 평소보다 무려 2배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7년 이상의 경력자라는 트레이너를 따랐던 그녀.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고요.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분 경력이 좀 의심스럽다 했더니 평균 경력이 10년 이상 되신 분도 더 포함해서 3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평균 경력이 7년이라고 올렸고 요즘 7년 이상의 경력은 거짓. 검증되지 않은 실력의 트레이너였습니다. 이런 비전문적인 트레이너 때문에 부상이 흔하게 일어난다고요. 항문근 네 그거 걸려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고생했어요. 갈색 소변 나와가지고 자격증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동 가르치는 거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 막 캣탭을 막 90분 시키고 이러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운동 처음 하는 사람한테 이게 그런 지식이 없는 거죠. 트레이너에 대한 자격과 경력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대부분 공개를 꺼리고 있는 상황. 경력 같은 거를 볼 수 있어요? 저기 뭐 팜플렛이 있어요. 근데 이게 초반 애들한테 쓴 거랑 상관없이 생활 스포츠 지도자 중요해요. 이거 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못하진 않은데 따라하고는 많이 하는데 이것도 워낙 오래 걸리고. 그렇다면 헬스장은 트레이너의 자격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는 걸까요? 네, 헬스장과 관련된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고요. 헬스장 내에 체육 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다면 PT 자체는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진행을 해도 무방을 합니다. 각 규모에 따라서 필수로 정해진 체육 지도자 인원만 배치돼 있다면 자격 없는 직원이 지도를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엄격하지 않은 규정 때문에 최근에는 지도자가 배치돼 있지 않은 불법 무인 헬스장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칫 헬스장 내에서 큰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헬스계의 끝없는 문제점을 겪은 또 한 명의 남성. 회사 근처에 PT샵을 몇 군데 다녔었는데 운동에 약간 소질이 있으신 것 같고 사진을 하나 남겨야지 바디 프로필을 권유를 하더라고요. 몸을 가꾼 뒤에 사진으로 남기는 이른바 바디 프로필을 권유받고 PT를 시작했다고요. 트레이너가 정말 운동이 정말 진심인 것 같다. 그러면 잠깐 와봐라. 그래서 화장실에서 한번 이거 먹어봐라. 운동이 잘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먹어봤었던 적은 있었죠. 트레이너가 건넸던 건 스테로이드 경구제였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의사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 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처방 없이 유통되는 스테로이드는 모두 불법. 하지만 트레이너들 사이에서는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고요. 모르고 이제 먹어보면 운동을 한 다음에 다음날 되면 몸이 커져 있어요. 그 유혹이 되게 크죠. 다행히 일회성에 그쳤던 이 남성. 하지만 그의 지인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제 지인분 중에서도 한 분이 심지어 이제 주사를 맞았었던 친구예요. 또 커팅제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먹으면 하루 6시간도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분은 지금도 그런 몸을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120kg까지 살이 찐 상태인 거고요. 실제로 헬스장에서 종종 발견되는 스테로이드 주사기 때문에 경고문까지 붙었다고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국내외 전문 지도 자격증을 획득한 18년차 업계 관계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예 속이는 경우도 있어. 회원이 이거 먹으면서 운동하면은 몸이 더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보충제 같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권유를 하죠. 회원들은 모르고 보충제인가 보다 그런 생각으로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트레이너들은 왜 불법 스테로이드까지 권유하는 걸까? 그런 걸 먹고 몸이 좋아지면 당연히 뭐 재등록도 나오고 회원이 자기를 더 신뢰할 수 있잖아.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게 당연히 또 내 홍보도 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이 뭐 또 지인을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어차피 영업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트레이너들의 욕심으로 인한 피해는 회원들한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력 30년 차의 전문가 역시 양심을 포기한 일부 트레이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트레이너라고 하면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운동 경력, 경험이 있어야지 회원님들을 지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트레이너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경력이 낮은 몇 개월 배우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또 고액으로 막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회원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현재로서는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 몸을 위해서 선택한 운동. 하지만 상처만 입은 피해자들. 안 아프도 무릎이 아프니까 그냥 뭐 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하고. 원래 안 아플 수 있었는데. 조심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제 운동 같은 거에 대해서. 그 뒤로는 무조건 많이 결제 안 해요. 비싸도 10개씩 조금. 하루빨리 모두가 마음 놓고 건강한 운동을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심각한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가격 표시제가 시행된 지 이제 2년 가까이 됐는데 좀 더 적극적인 단속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헬스장 계약하시는 분들은 이벤트나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과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퇴직 후 15년 만에 찾은 학교에서 반가운 손님을 만났는데요. 아이고, 정말 오래됐다. 자, 13살인데 지금 몇 살이고? 39살. 벌써 26년 전 그들의 특별한 추억은? 이게 접니다. 97년 MBC 창작 동료제 할 당시에 대기실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때 이 노래를 선생님께서 작곡하시고 사모님께서 작사를 하셨어요. 그 당시 이 노래 불렀는데 상을 못 받았던 아니죠?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동료가 됐잖아. 맞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다는 이 노래. 그걸 한번 해보자.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그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이게 상을 못 받았어요? 힘들었던 시절 수많은 가장들에게 용기를 줬던 노래죠. 봄에 했는데 그 해에 가을에 이제 IMF 터졌죠. 생각만 해도 아찔해지는 일명 IMF 경제위기 사태. 이제 우리 전체가 나사를 좀 져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컸던 경제위기. 국내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국가 부도의 위기까지 맞이했던 IMF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5, 4, 3, 2, 1. 우리나라가 이제 고성장기였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경기 순환이었습니다만은 호황이라는 건 결국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빚잔치라는 거죠. 1997년 초 먼저 한보그룹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소식을 건실한 회사로 알려진 상하제약도 오늘 부도를 냈습니다. 탄탄한 줄만 알았던 대기업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는데 뭐 기업뿐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외국에서 이 자본을 많이 빌려온 그런 상황이었고요. 위기감을 느낀 해외 투자자들이 동시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외환이 부족했던 것. 결국 해외 투자가들한테 줄 달러가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빠진 그날 결국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통해서 위환 위기를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IMF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준다는 조건으로 큰 돈을 빌린 정부. 하지만 IMF 요구안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굴지의 금융사들이 문을 닫았고 증시 붕괴 위험 속에서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말 그대로 고통의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집어삼켰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무너지는 데는 불과 몇 달로 충분했습니다. 수천 개 기업이 사라지거나 폐허로 변했고 수십만 명의 가장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잘릴까 뭐 그런 스트레스가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때 TV 프로그램을 보면 당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모자가 산뜻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갔던 추억의 프로그램. 이 뱅기야 얼마나 장사가 잘 됐니? 많이 비싸고 이렇게 막심하고 이렇게 아이고. 당신적인 이거한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기다리고 찾을 때니 수요 도화지가 떨어져가지고 경쾌한 리듬 속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죠.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때문에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100만 명 이상의 실직자가 사회에 쏟아져 나오게 되고 사회는 일대 이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싸우시는데 그렇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죽어리면서 주무시는 걸 저는 다 생각나요. 내 아버지 요새 많이 힘들 거야. 그 당시 광고를 봐도 힘든 가장을 응원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털어버리세요.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기분도 굉장히 우울한데 그 자녀가 그 자기 앞에서 아빠 힘내세요 불러주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들어봐 우린 지금 IMF에 대해능하고 있는 거야 실험이 우리나라 급격히 녹음만 가고만 있는데 6.25 사변 이후 처음이라 모두들 말하는데 억신배를 느껴지고 울고 있는 아이들 직장을 잃고 삶의 회의를 느끼시는 아버지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모든 이들 이제 힘을 내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이 아닌 우리들의 사랑으로 말이죠. 정신적인 어려움을 이제 해소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때 기댈 수 있는 것이 노래였다. 노래의 역할이라는 것이 마음적인 부분을 위로받고 노래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위로해 나가는 것이죠. 힘들었던 시절 위로가 됐던 노래 그 첫 번째는 가사가 와닿았죠. 위로가 됐던 노래 그 두 번째 사실 연인 간의 이별에 대한 노래지만 용기 있고 씩씩한 가사 덕에 당시 많은 인기를 얻은 곡인데요. 시원시원하네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서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얘기하는 것이 그 후렴구가 자기에 맞춰서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라떼 레코드가 택한 마지막 노래는 뭘까요? IMF가 터졌을 때인데 또 SBS에서 나한테 찾아왔더라고. 그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거기 시그널 음악 뮤직을 그게 그 노래인 거예요? 겨울이 하얀 건 새로운 날을 그려보라는 뜻일지도.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내가 있다. 네파 아르테.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만두, 육즙부터 갖추시길. 한껏 응축된 진한 육즙이 씹을 때마다 터져줄 테니 더미식 육즙만두. 감히 냉동만두라 치부할 수 있을까? 사랑한다는 말은 지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해야 합니다. 오늘 한화생명이 당신의 내일을 지킬 테니 오래오래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거기 시그널 음악 뮤직을 그게 그 노래인 거예요? 무수한 삶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용감히 맞서고 온갖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는 연어처럼 살다 보면 언젠간 꼭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요.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날 쉴 수 있겠지. 고통스러운 시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를 훌륭히 극복해서 위대한 한국인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주자는 다짐이 모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절약을 해야죠, 무조건. 전략해야죠. 우리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고 골라 두시개도 골라 삼시개도 골라 금 가진 모든 국민이여 다 나라. 전설의 금모으기 운동. 결혼 반지부터 돌 반지까지 장롱 깊숙이 있던 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34년 전에 결혼기념 사진 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졸업하면서 새로 받은 거예요. 그래요? 예. 졸업반지인데 이거 그냥 내면 어떻게 돼요? 아유, 근데 경제가 어렵다는데.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뿐이 없으니까. 예. 오늘로써 IMF가 제삿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다시 오지 마시지. 오지 마라. 네, 우리 정부가 IMF로부터 빌린 긴급 자금을 모두 갚아 오늘로써 경제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노력으로 고통을 극복했지만 절대 잊어선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빚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교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일 때문에 그런 외환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진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는 기미가 뚜렷하게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의 유일한 비무장지대 DMZ는 분단의 아픔이 깃든 땅이면서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자연의 보고인데요. 이젠 평화의 메시지와 역사의 가치까지 지닌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DMZ 접경 지역은 옹진부터 고성까지 총 10곳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오늘은 강원도로 DMZ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화천에 위치한 평화의 댐입니다. 북한의 수공작전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세계 최대의 트릭 아트 벽화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데요. 평화의 댐 물문화관에서는 수자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평화의 댐 탄생 비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화천 파로호는 중공군, 침공 등 아픈 전쟁의 과거를 지닌 곳인데요. 한국 전쟁 당시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이곳은 남한 땅이 아니고 북한 땅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 역사 속에 함께하는 듯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북으로 진격을 해서 땅을 많이 차지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화천에서 파로의 물길을 따라 향한 곳은 국토 정중앙이자 자연의 중심 강원도 양구입니다. 지금 이 전쟁이 없는 세대에 너무 감사를 하고 살고 있게 되지요. 네, 화천에서 파로의 물길을 따라 향한 곳, 국토의 정중앙, 자연의 중심, 바로 강원도 양구입니다. 산속의 바다라 불리는 파로호. 국내 최대의 인공습지인 한반도 섬을 품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물론 울릉도와 독도, 북한 백두대간까지 1시간 만에 종주할 수 있다고요. 한반도 섬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반도 섬으로도 조금 재미있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타게 됐는데 너무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막상 올라오니까 떨리네요. 맑은 하늘과 푸른 산이 비쳐 보이는 파로호를 한눈에 담으며 짜릿한 스릴까지 만끽할 수 있는 짚라인. 이 호수랑 이 한반도 섬이 딱 눈에 보여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육지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다다를 수 있는 제주도. 제주도. 입구에서부터 돌하르방이 반겨주는데요. 비행기표 없이도 제주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날씨는 써 있어. 백두산이라고 써 있어. 그러네, 진짜 백두산 땅이 써 있네. 단 3걸음으로 정복한 백두산.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뭐 제주도도 갈 수 있고 뭐 백두산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참 한반도 섬이 작지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박수근 화백의 생가에 지어진 박수근 미술관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며 서민들의 삶을 독창적으로 담아낸 박수근 화백의 작품들. 어린이 박물관에선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답니다. 박수근 선생님의 판화 체험을 경험할 수 있고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교과서에서 작품을 보며 자란 어른들이 더 좋아한다고요? 낮보다 밤이 화려한 마지막 관광지. 양구 국토 정중앙 청문대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반사 망원경으로 여러 행성을 관측할 수 있는데요. 5km 떨어져 있는 토성의 모습이고요. 사계절 중에 인기순위. 과연 국토 정중앙에서 보는 밤하늘의 모습 어떨까요? 반짝이는 달빛 사이로 표면까지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맨눈으로 보는 밤하늘은 별이 쏟아질 듯합니다. 맨눈으로 보는 거는 그냥 이쁘다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전체 망원경으로 보는 거는 감동이다. 올겨울 특별한 여행을 계획한다면 생태와 평화, 역사가 살아 숨쉬는 DMZ로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이곳은 최근 문화예술의 도시로 급상 중인 인천시의 한 전시장. 국악을 베이스로 한 퍼포먼스가 시선을 끄네요. 이번 전시는 커넥션이라고 인간 관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공존 동생이라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객과 함께 참여하는 작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주인공은 총 4명으로 모두 인천을 거점으로 활동 중인 청년 예술가들이죠. 인천의 이야기를 들고 와서 전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는 그런 전시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라도 작가와 표현 방식에 따라서 작품의 색깔도 달라지기 마련이죠. 화려한 작품들 사이 오직 돌뿐인 이 작품의 의미는 뭘까요?
돌탑들이 다 모르는 사람들이 타인들의 소망들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조형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말에 다 무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탑 상징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다는 게 독특한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이분들이 표현하시고자 하는 사람, 인간 관계에 대한 거라든지 그 각자의 퍼포먼스에서 그게 다 다양하게 느껴져서 재미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침체됐던 청년 예술가들의 무대가 다시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청년들을 위한 축제가 연다고 해서 왔어요. 인천 청년예술가 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소 작품의 전시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던 청년 예술가들이 드디어 꿈을 펼칠 수 있는 축제가 열린 겁니다. 인천에 사는 청년 예술가들이 모여서 자기 작품을 좀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 예술의 활성화와 창작 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난 5개월 동안 청년 예술가들이 모여 서로 소통해 왔는데요. 같은 고민을 가진 작가들의 작품이 모인 자리라서 더욱 뜻깊네요. 야외에 그냥 따로 그래피티를 그린 거는 본 적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시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처음이라서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관객의 참여도를 높여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시로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기회? 그런 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다 만장했어요. 이날 한 청년 예술가의 작품을 실제 관객들이 오마주한 결과물인데요. 이야, 멋지죠? 이런 물감은 처음 받아봐서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해요? 알 수가 없지, 나도. 이번엔 다채로운 도자 작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시회장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매력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공예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우연한 계기로 도예의 매력에 푹 빠져 수많은 도자 작품을 탄생시킨 정혜정 작가. 다 다른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각기 다른 잔을 좀 사람들의 취향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해 인천 청년 문화예술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기존 장르의 경계를 넘나든 청년 예술가들. 되게 다양하고 다채로워서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족한 것 같아요. 청년 작가분들이 의욕도 더 넘치시고 적극적이셔서 제가 기대했던 모습보다 더 알차게 꾸려진 것 같아서 지난 5개월간의 대장정, 그 아쉬움은 공연으로 달랬습니다. 이번 청년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년들이 아름다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디딤돌이 됐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에서 활동하는 작가로서 인천에 이런 청년 예술가들이 더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이번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는요, 앞으로도 우리 청년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거고요. 또 우리 인천에서 청년 문화와 청년 예술이 꽃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낌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들을 위한 축제 사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청년 예술가들이 앞으로 더 비상하는 그날까지 모닝와이드도 응원할게요. 토요일 밤 11시 10분 창사 특집 고래와 나. 작년에 맞은 백신이 오늘의 코로나19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의 변이에 따라 백신도 이렇게 또 저렇게 다양한 변이에 대응하도록 Vaccine for Now, 모더나. 거센 눈보라 속에서도 끝내 체온을 지켜내는 이 기술은 히말라야로부터 따뜻하게 되돌리다. 히마 GTX 다운 자켓
블랙약. Stay beautiful, no matter what. Cola. 시간을 되돌리는 힘. 피부 고혼진을 힘입다. 고혼진, 그 위대한 힘으로부터. 고혼진. 세상에 물어봅니다. 정말 괜찮냐고. 그 물음에 대답 대신 멈추지 않겠습니다. 늘 든든한 금융,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MG 새마을금고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기엔 콜대원, 몸살엔 레드, 기침엔 블루, 콧물엔 그린. 증상별로 색다르게 다짜고짜 콜대원. 좌반. 총 80만 8천 원입니다. 일시불로. 디스테이션. 타임. 일시불 말고 24개월 무이자로 부담 없이. 오케이? 24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티스테이션 타임. 디스테이션. 비리림밤 비린.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감기약이 뭐죠? 비리림밤 비린. 판피린 어디서 사야 돼? 엑사근 약국에 판매 1위 감기약. 마시는 판피는 약국에만. 감기 조심하세요. 내가 바쁠 땐 지금 작업 중이신데 비서가 되어주기도 하고 메모 남겨드릴까요? 텍스트를 입력하면 나만의 영상이 생성되고 세상 모두가 볼 수 있게 전 세계 언어로 생성되지.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는 세상. 플로닛.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 최대 과일 축제인 2023 대한민국 과일 산업대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는 물론이고 싱싱한 국산 과일을 시중가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끄럽지만 하고 싶은 말. Yes, I'm